먼저 김민정 변호사님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은 관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관세청 관세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인천 본부 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변호사 겸 관세사로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이라는 저서를 편찬하셨고 한국관세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인천지방법원 및 경희대학교에서 관세법과 관세형사법을 강의하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김민정 변호사의 지정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관세를 운영하면서 세관, 검찰, 법원 단계에서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을 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관 공무원 출신이어서 통관질서에 적정을 기해야 하는 세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또 관세사로서 수출입 하주의 애로사항이나 수출입 관련 규제를 모두 지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저를 토론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런 여러 입장들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라 생각해서 양형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실무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형기준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관세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관세범죄는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을 갖춘 범죄라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높은 법정형과 징벌적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누구나 쉽게 특송 통관을 통해 수입을 하고 또 그래서 일반인도 의도치 않게 관세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형에서 꼭 이러한 사정들이 반영이 돼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에 부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양형 기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량 범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실무적으로 관세 범죄의 대다수가 세관에서 통고 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양형기준 안에 물품원가 2억 원 미만의 공고 형량 범위는 무신고 수입의 경우에 기본 8월에서 1년 6월, 부정 수입의 경우에 6월에서 1년 2월입니다. 관세 포탈죄는 포탈세액 5천만 원 미만의 공고 형량 범위가 기본 6월에서 1년 2월입니다. 그런데 밀수입죄나 부정수입죄는 물품원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관세 포탈죄는 포탈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 처분되는 경우하고 행위나 위반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데 처벌에 현격한 차이가 나면 피고인에게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반복된 수입 행위를 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인데 빨리 적발된 경우는 위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통고 처분으로 종결되고 늦게 적발된 경우는 전과가 남는 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원가 2억 원 미만의 무신고 수입이나 부정수입, 또 포탈세액 5천만 원 미만의 관세 포탈죄 같은 경미한 관세 범죄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나 통고 처분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형량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양형 인자와 관련해서 양형기준안은 무신고 수입의 경우에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통관 절차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 감경 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은 무신고 수입죄에 대해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몰수될 텐데 몰수보다 추징이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생계형 범죄인 경우에 주로 추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경우만 특별 감경 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통관 절차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또 국내 유통으로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특별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특별 감경인자로 삼는 논고들의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밀수출입죄의 경우에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몰수 추징의 선고이고 특히 추징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실질적인 양형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몰수 추징을 포함한 전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통이 안 돼 몰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 몰수 추징의 선고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주형의 구체적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 안에서는 관세범죄의 대부분의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를 특별 감경인자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범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법률의 부지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세는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물품마다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고 국제협정 등에 따라 품목 분류별로 그 세율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또 물품에 따라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데 그 규정이 각기 다른 법률에 있어서 어떤 물품을 통관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번과 세율의 적용, 또 관련 제재 규정까지 완벽히 검토해서 통관을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세범죄의 경우에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고려해서 개별 사례에 적합한 형벌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절실했는데 이번 양형 기준의 도입으로 그 기틀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무역 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무역 실무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